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김재식 광주 동구의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M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CM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CMB 광주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동구의 의장 김재식입니다. 네, 의장 역할을 수행하신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회는 어떠신가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 9대 동구의회가 시작하면서 저희는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저희는 표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저희가 개원하자마자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1층 건물 1층에 있던 새 창살을 갖다 저희가 뜯어내고 그 주민과 더 소통을 하고자 했었던 것, 그리고 동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13개 동을 직접 저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의원들과 주민과의 대화를 했던 것 등 참 인상 깊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보면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자주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늘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이 말은 그 답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주민들과 소통하는 걸 즐겨하는데, 그 소통은 또 잘 듣는다는 것이 그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저희가 원하는 정책이나 예산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야기를 통해 실제 조례 제정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한번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도 직접 해오셨네요. 네. 이건 작년 우리 동구의회에서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데요. 이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 예를 들면 이 사업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과 주민 멘토분들이 나들이도 가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시면서 이 청년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이라든지 본인의 진로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동구는 물론 초고령화 시대 때문에 저희 노령 인구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좀 큰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한 해 5개구 중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를 보인 것이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구의 금남로 일대를 보시면 AI 캠프 1, 2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70여 개 정도 기업이 입주를 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도 하면서 밥도 먹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우리 동구에서 모처럼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의원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개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쉴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쉴 때 저는 그냥 동네를 걸어 다닙니다. 제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저는 또 부모님의 좋은 체력을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잘 물려받았죠. 이제 동네를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제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힐링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동네를 가만히 걸어 다니다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동네에 이런 것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머릿속에 그려지다 보면 또 스스로 또 일거리가 생기는 또 즐거움을 맛보면서 참 저한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동구에는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동구에 저는 우리 나이로 제가 올해 50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제 태자리가 동구죠.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 잠깐 이제 몸은 이제 동구를 좀 떠나서 일한 적은 있지만 네. 동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제가 동구에서 시작을 했고 네. 제 실질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인 동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또 시작한 만큼 동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동구의 또 토박이이신데 네. 대표적인 동구에 갈 곳이나 먹을 것 등이 있다면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드디어 제가 홍보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주에는 참 그 맛있는 먹거리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동구를 제가 좀 홍보를 하자면 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재래시장, 남광주시장 그리고 네. 대시장에 보면 저렴하지만 아주 풍부한 그리고 네. 맛있는 국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즐겨 다니고 있고 또 그리고 지산동을 가시면 보리밥집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채식도 좋아하고 네. 하는데 늘 저 즐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말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한번 네. 머릿속에 상상하셨다가 네. 바로 내일도 좋고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언제든지 저희 동구를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고 저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저 보시면 네. 제가 선거법 때문에 식사 대접 못하겠지만 따뜻한 인사로 제가 네. 막 반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욱 활기 넘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꼭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실제 바꾸기 위한 또 계획은 있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나는 제가 이제 선거 때도 제 메인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뭐 우리 광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네. 주차 공간 확보 문제인데요. 네. 이것은 제가 우리 동구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관공서 예를 네. 들면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네. 제가 찾아뵙고 가능한 시간대에 좀 주차 공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쌈지 주차장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차 공간 확보하는 거 하나 하고 둘째는 제가 또 의원이 동구에서 의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우리 7, 80년대 우리 동구를 생각하면 충장로나 금남로 지하상가 상권 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상권들이 예전에 물론 코로나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의회나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살려보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해부터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네. 상인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가 함께해서 한번 방안을 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 장사도 잘 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구는 광주의 구도심이다 보니까 빈집이 동구의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네, 제가 또 준비해 온 거니까 또 한번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이제 빈집 문제가 굉장히 저희한테 좀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빈집이 약 405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빈집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번 구도심을 살려볼까 이제 하는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우리 청년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 네, 이 사업은 2년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이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네, 지금 이 사업을 한번 참가했던 청년들에게 이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네. 금년에도 또 공모를 했는데 네, 3대1 정도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을 네.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 주차장인데요. 이거는 우리 빈집을 활용해서 실은 이제 우리 동구에 이제 예산적으로 좀 이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공영 주차장 여기저기 많이 만들고 싶지만 이제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빈집들을 활용하면 빈집 서너 군데를 이렇게 매입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골목 속에 소소한 소규모 네. 20, 30대라도 차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빈집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위한 텃밭이라든지 네.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우리 빈집에 집어넣어서 네. 우리 구도심 활성화시키는 데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로 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권한과 이상도 또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구성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실 텐데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직들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또 뭐 강화된 모습도 있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그 의회 일단 그 조직 내에서 업무 균형을 좀 저는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조직과 또 기존에 있던 조직 간의 그 융합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나름의 그 조직 새로 생긴 조직에 좀 역량을 최대한 네. 그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단적인 예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이제 시행이 돼서 네. 저희 동구의회에도 세 분의 그 유능한 정책지원관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을 이제 다른 의회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곳이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각 상임위에 한 분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분들이 조례라든지 뭐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책개발이라든지 그 자기가 맡은 분야만 네. 딱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실질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네.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새로 생긴 그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네. 나름 굉장히 종합평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는 저희 구대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그 홍보계를 이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홍보계에서 열심히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주민들에게 열심히 잘 홍보를 해서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네. 톡톡히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CNB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항상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는 항상 멀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동구 의원 모두는 주민 여러분과 항상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뭐 많은 일, 굳은 일 저희들 시키시면 귀찮게 만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일거리를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일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